어떤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면 적어도 수특에 나오는 문제는 틀리면 안 돼, 그치? 그랬잖니? 학원에서도 풀어보고 학교에서도 풀어보고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특에 나오는 문제들은 딱 문제를 봤을 때 보자마자 이거 거기서 나온 거네 하고 바로바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뭐 푸는 거는 물론이고 시간을 좀 아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특을 문제를 풀 때 수업 시간에도 이제 내가 풀이 해주잖아요. 몇 개씩 풀어주잖아. 그러고 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자기가 풀어봐라. 니네가 그리고 수특은 뽑아달라 그러면 내가 계속 뽑아줄게요. 뽑아줄 거니까 네 책으로 니네 책으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받아가. 프린트를 받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런 문제들만. 특히 지금 레벨 2까지 일단 풀고 레벨 3는 내가 단원별로 조금씩 이렇게 추려가지고 풀어줄게요. 근데 나는 레벨 3도 다 풀고 싶다 그러면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을 거예요. 문제수가 많진 않은데 쉽진 않아. 하지만 가장 연계율이 높은 책이니까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다 좀 마스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4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순열부터 볼게요. 원순열.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 오늘 이것도 했겠네 그럼? 어제 했어? 우리는 저것도 안 나왔어. 이거 안 나왔어? 우리 오늘 조합했어요. 그래? 아니야, 순혈했어요. 그 기본 순열? 1학년 때. 오늘 복습했구나 옛날 거? 수업해가지고.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이죠. 원형으로 나열하는 건데 얘는 똑같은 것이 n가지가 생기니까 어서 오세요. 니네 수특 사왔니? 네? EBS 그거? 안 산 거 같아요. 안 살 거야? 사야죠. 살 거지? 네, 내일 사러 가요. 일로 와, 일로 와. 자, n개를 배열하는데 똑같은 것이 n번 생기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누는 개념이죠. 그쵸? 네,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된다. 근데 이제 원순열에 맨날 따라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2명, 여기다 2명, 여기다 2명, 여기다 2명 이렇게 안 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온전한 원순열은 아니죠. 그죠? 이게 온전한 원순열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그러니까 니네가 요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여기에 시연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여기 시연이가 들어가 있고 시연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삥 둘러가면서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4번 친구, 5번 친구, 6번 친구, 7번 친구가 앉아있어. 그러면 그때 이 상태에서 시연이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쭉 자리를 밀었다. 그랬을 때 시연이가 여기 앉아있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서 앉아있는 경우가 같은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인가요? 다른 경우죠. 이게 다 똑같은 경우여야지 그게 온전한 원순열인 거지. 근데 얘는 지금 테이블이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시연이가 오른쪽으로 한 칸을 옮기면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원순열로 시작은 하되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 사실 이거는 네 가지일 수도 있어.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 안에 있는 요 네모 테이블 있잖아. 이 테이블이 만약에 정사각형이라면 다른 게 몇 가지? 두 가지. 정사각형이라면 두 가지. 시연이가 여기 앉는 경우와 여기 앉는 경우만 달라집니다. 한 칸 더 넘어가면은 1번과 여기랑 똑같죠. 근데 이 테이블이 약간 길이가 달라서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몇 가지? 그러면 네 가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아예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요러면은 7팩 해주고 곱하기 몇이에요? 4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한 칸씩 밀었을 때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 나오냐. 나오는 개수만큼 곱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자, 예제 1번인데 예제 1번 이게 문제가 무슨 말인지만 알면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예제 1번이 어디 있어? 뒷장에 5페이지에 맨 위에 자, 어느 학교 학급의 대표회의에 4개의 학급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1명씩 참석을 했다. 동윤아, 그럼 몇 명이 참석한 거야? 응? 몇 명이 참석했어?
8명. 그럼 1반에 회장과 부회장 2명 있겠죠. 그럼 얘네들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쵸? 같이 움직이니까 묶어서 1명 취급하고 2반에 회장과 부회장 얘네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묶어서 1명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3반에 회장하고 부회장도 1명 취급하고 4반에 회장하고 부회장도 1명 취급을 해요. 그럼 결국은 8명이 있지만 사실은 4명을 배열하는 거잖아. 묶였으니까. 그리고 그 4명을 어디다 배열해요? 원탁에 배열하지. 재경아 4명을 배열하는데 원에다가 배열을 해? 네.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몇 팩토리얼이죠? 3? 몇이지 이게? 6. 6이죠. 그쵸? 얘들아 이 문제는 있잖아. 읽어봐. 4명의 부회장이 같은 학급의 회장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이웃하게 앉는다라고 말했죠. 아주 자세하게 자리를 정해줘 버렸지. 그럼 이거는 부회장들의 선택권이 있어요? 그쵸? 그럼 내가 이 어느 반이 어느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 정해주고 나서 더 정해줄 것이 있어요? 없죠? 끝난 거죠. 이 문제 답은 그냥 6이죠. 뭐라고요? 자리 바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문제를 읽어봐. 4명의 부회장이 같은 학급의 회장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이렇게 말해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이웃하게 앉는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앉는다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자리를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이웃하는 이웃.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1번이고 자,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쉽지? 같은 반에 회장과 부회장이 이웃하게 앉는다. 자, 요렇게 조건을 조금 변형시키면 민영아 이때는 어떻게 될까? 뭐라고요? 그러면은 좀 전에 했던 그 3팩에다가 뒤에 곱하기 2팩만 하면 되나요? 반이 몇 개인데? 반이 4개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자 만약에 뭐 여기에 1반이 앉고 여기에 2반이 앉고 여기에 3반이 앉고 여기에 4반이 앉는다. 이것만 정해주면은 더 이상 내가 손댈 게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같은 반 회장, 부회장이 이웃하게 앉는다라는 조건밖에 없다면 1반의 회장, 부회장이 요 두 자리에 앉는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해지죠 이제. 그쵸? 회장, 부회장이냐? 아니면 회장, 부회장이냐 바꿀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2반도 어때? 2반의 회장, 부회장도 바꿀 수 있고 3반도 바꿀 수 있고 4반도 바꿀 수 있잖아. 그럼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요? 2의 4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맞니? 4개의 반이 각각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쵸? 조건을 살짝 바꿔주면 답이 96까지로 바뀝니다. 그치? 그리고 예제 1번에 있는 조건보다 요 조건이 더 자주 나오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이것도 원순열인데 이거 좀 어렵다 얘들아. 그 페이지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이건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좀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좀 더 좀 보편적인 풀이 방법,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풀이 방법. 자, 여학생 3명이랑 남학생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 남학생 3번. 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남학생은 2명만 이웃한대. 재경아, 이웃하는 게 뭐야? 네? 이웃하는 게 뭐야? 이웃한다. 이게 뭐야? 이웃하는 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요. 야, 너네 이웃집이 어디야? 천사물. 너는 어딘데? 천서. 그래. 야, 이웃집은 네 옆집이잖아. 네. 너랑 이웃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그래. 그 이웃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옆에 있다. 바로 옆에 붙어 앉는다. 이렇게 부호공부까지 끝. 자, 그러면은 남학생이 2명만 이웃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그 둘을 어떻게 해야 돼? 골라야죠. 일단 골라야 돼. 남자 3명 있잖아. 남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과 몇 번이 붙어 앉을 건지를 골라야지. 그 고르는 과정이 몇 가지일까요? 3팩일까? 30.
그치 3명 중에 아. 붙어 앉을 2명을 선택해 주는 거니까 3C2로 고르는 겁니다. 3C2로 골라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이렇게 골랐어. 자, 그래서 이 3C2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유탄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유탈 2명의 학생을, 그러니까 2명을 선택한 거죠. 자,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남자 1번과 남자 2번은 둘이 붙어 앉을 거고 남자 3번은 떨어져 앉을 거예요. 그러면 자, 남자 1번과 남자 2번은 붙고 남자 3번은 떨어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지금 파란 애들과 빨간 애들은 떨어져 앉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자리 정해. 어떤 둘을 배열하는 이 둘이 서로 붙어 있지 않으면 좋겠어.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해. 나머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으면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여자들 셋, 여자 셋을 먼저 배열하죠. 원탁 이렇게 있잖아. 원탁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여자 1번, 뭐 여기다가 여자 2번, 여기다 여자 3번을 이렇게 미리 배열을 해놔. 해놓으면 그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군데가 생겨요? 네 군데. 몇 군데? 아, 세 군데. 세 군데가 생기지, 그치? 저 세 자리에 이 세 곳 중에 한 곳에는 남자 1번과 남자 2번을 같이 넣어주고 또 나머지 두 곳 중에 한 곳에는 남자 3번을 넣어주는 거지. 네. 그러면 절대로 남자 1, 2번과 남자 3번은 붙어 있지 않겠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자, 요 다음 차례로 이제 여자 셋을 배열할 건데 재경아, 여자 셋을 원탁에 배열해요.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해? 원순열이야? 32 팩토리얼. 3명을 원탁에 배열하면 2팩토리얼, 아. 4명을 원탁에 배열하면 3팩토리얼, 5명을 원탁에 배열하면 4팩토리얼. 자, 그래서 2팩토리얼은 여학생 3명을 원탁에 배열을 한 겁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요 그림처럼 빈 공간이 3개가 생겼죠. 이 3개의 빈 공간에 누구를 넣어준다? 남자 1, 2와 남자 3을 넣어준다. 이거는 세 자리 중에 두 곳에다가 얘랑 얘를 배열해 주는 거죠. 그렇지. 세 자리 중에 두 곳을 골라서 남자 1, 2와 남자 3을 배열해 주는 거니까 3P2가 됩니다. 더 이상 원순열 아니죠. 그쵸? 이미 여학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누군가 앉아있는 순간에 추가로 앉히는 건 원순열 아니죠. 자, 그래서 3P2는 남자 3명을 원탁에다가 배열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끝났을까요? 바꾸는 거. 그치?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이 남자 1과 남자 2 있잖아. 얘네들이 이제 이웃하게 붙어서 앉을 건데 재경아, 너랑 동윤이랑 둘이 자리를 바꿔도 여전히 너네 둘은 무슨 상태야? 이웃한 상태지, 그치? 네. 마찬가지로 남자 1과 남자 2가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가 한번 곱해줘야 되겠다. 다음 몇일까요? 72가지. 이게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풀이 방식입니다. 근데 자,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자, 처음에 3C2까지는 똑같이 할게요. 3C2 남자 셋 중에 누가 붙어 있을 거냐 이거를 선택하는 거, 여기까지 똑같이 할게요. 그러면은 이 3C2에서 뽑힌 게 아까처럼 남자 1과 남자 2가 뽑혔다고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조금 다르게 갈게요. 자, 그럼 원탁에다가 6자리가 있잖아요. 이 원탁 6자리 중에 이 한 자리에다가 남자 1번을 앉힐게요. 여러분, 남자 1번을 여기다가 앉히는 앉히는 이 과정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건 그냥 한 가지겠죠. 남자 1번은 어쨌든 6자리 중에 한 자리 어딘가 앉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한 자리에 그냥 앉혀준 거고 원탁이기 때문에 뭐 6가지 이런 게 아닙니다. 남자 1번을 그냥 여기 앉히는 것은 그냥 한 가지예요. 응? 왜요? 원탁 어딘가에는 남자 1번이 무조건 앉을 거니까. 네. 근데 남자 2번 있죠. 남자 1번이 여기 앉아 있다면 남자 2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인가? 그쵸. 남자 1번과 이웃하게 앉기로 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겠죠. 쌤. 네. 저 근데 한 가지인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네가 예를 들어 시연이가 이 원탁에다가 원탁이 이 의자가 6개 있는 원탁에 네가 가서 앉아. 네가 가서 앉는 것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 아무도 없는 원탁에 네가 가서 앉아. 네가 자 원탁 이렇게 있는데 시연이가 여기 이렇게 딱 앉은 경우랑 다른 자리는 다 비어 있어. 네가 여기 앉은 경우가 서로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는 한 가지인 거죠. 어디 앉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렇지? 네. 자, 그다음에 자, 남자 2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두 가지였잖아요. 그럼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남자 2번을 앉힐게요. 그죠? 이게 지금 남자 2번이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자 2번을 앉혔다라고 생각해 볼게. 이 자리에. 그럼 이제 남자 3번. 남자 3번은 조건이 뭐야? 여기 맞은편 안 돼요. 이 남자 1, 1, 2하고 이웃하면 이웃하면 안 돼요. 그쵸?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 3번은 이 자리에도 앉을 수가 없고요. 이 자리에도 앉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남자 3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또 몇 개 남아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 3번은. 그치? 그래서 남자 3번이 앉는 자리를 정한 것, 그것이 또 두 가지입니다. 남자 3번이 앉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남자 3번이 앉았다고 할게요. 그럼 남자들 3명 다 앉았네? 그죠? 그리고 빈자리 몇 개 있어? 빈자리 3개 있잖아. 요 3개의 빈자리에다가 이제 누구를 앉히면 돼? 여학생 3명을 앉히면 되죠. 그리고 이 여학생 3명을 앉히는 것은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죠. 그죠? 그냥 3팩토리얼로 여학생들을 앉히면 끝납니다. 그지? 여학생들이 앉는 경우다. 형광색이 안 보여요. 형광색이 어떤 색이죠? 초록색? 그래요? 그러면은 까만색으로 바꿀게. 남자 3번이 앉은 거 여기에 못 앉고 여기에 못 앉으니까 요 자리 또는 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여기 앉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 보면 똑같이 7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은 방법이고, 이제 첫 번째 방식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빨라요? 이게 빠르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문제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편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가지고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6페이지로 가서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민주 오늘 했다며 중복순열. n 파이 r이라고 중복순열을 썼을 때 n은 뭐예요? n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거.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우리 민주한테 편지가 5통이 있어. 네가 이 5통의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거야. 근데 우체통이 4개 있어. 그럼 네가 갖고 있는 편지를 우체통에다가 넣는 방법의 수는 5파이 4예요? 4파이 5예요? 확실해? 시현이 어떻게 생각해? 4파이 5. 민석이는 어떻게 생각해? 4파이 5. 재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4파요. 그래요. 동윤이는? 네, 저도. 서현이는? 민영이는? 승현이는? 모두가 4파이 5라고 할 때 5파이 4라고 할 사람 없어? 4파이 오잖아요. 4파이 5가 맞죠, 그죠? 자, 내가 n 파이 r을 쓸 때 n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 몇 개 중에서 고를 거냐. 나한테 지금 선택지가 몇 개냐. 몇 개 중에서 고를 거냐고, r이 뭐냐면 몇 번을 고를 거냐. 이 선택을 하는 이 행동을 몇 번을 할 거냐. 그쵸? 그러니까 우체통이라면 민주가 이제 편지를 하나 딱 손에 들면 민주는 4개의 우체통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선택을 하는 거니까 4개 중에 고르는 겁니다. 4개의 우체통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4개 중에 고르는 거고, 네가 편지를 넣을 때마다 선택을 하는 거니까 5번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번을 선택하는 거니까 4파이 5가 되겠죠. 이 상황이라면 4파이 5.
중복순열은 이 n과 r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중복순열 단원에서 또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게 함수 문제 있죠? 함수 문제. 그쵸? 함수 문제. 이 함수 문제가 점점 더 좀 이렇게 중요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 밑에다가 함수의 개수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쌤들 합성이 몇 문제예요? 수능에서? 몇 문제죠? 6문제인가? 30문제 중에 24번까지였나? 23번까지였나 모르겠다. 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자,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4가지 대응시킬 수 있거든요. 일단 그냥 아무 조건도 없는 그냥 함수.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뭘로 계산하지? 중복순열로 계산하죠. 예를 들어 1, 2, 3, 4에서 자, y 1, 2, 3, 4, 5, 6으로 가는, 자, x에서 y로 가는 그냥 함수다. 이러면 중복순열로 계산하죠. 중복순열 파이로 계산하는데, 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몇 파이 몇이지 승현아?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쏘는 거야. 그렇죠. 6파이사죠. 동인이 오케이? 6파이사, 중복순열 6파이사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야? 쐈던 친구한테 또 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중복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뭘로 바뀌어? 그냥 순열로 바뀌죠. P로 바뀌죠. 그래서 6P사가 되겠지? 6P사. 요 상황이라면 6P사. 자, 그 다음에 기억하니? 큰큰작작 함수. 큰큰작작이라는 거는 보통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죠.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큽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쏘고 큰 놈은 큰 놈한테 쏜다. 이런 조건. 자, 이런 조건이 붙으면 무슨 변화가 생겨요? 그쵸? 이런 조건이 생기면 내가 예를 들어 이쪽에 y라는 집합에서 원소를 그냥 이렇게 1, 3, 뭐 4, 5 이렇게 6개의 원소 중에서 4개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순서는 이 큰큰작작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그래서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순열이 아니라 뭘로 넘어와? 조합으로 넘어온다. 조합으로 넘어오고요. 그래서 6C4가 되겠죠. 마지막은 뭐지? 그치. 이것도 큰큰작작인데 큰큰작작에다가 등호. 그렇죠. 등호까지 추가되어 있는 함수다. 자, 무슨 말이야? 조건에서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요렇게. 그쵸? 요 등호. 요 등호까지 들어가 있는 요런 함수. 요렇게 되면은 아까랑 마찬가지 상황인데 쐈던 애를 또 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이 허락되니까 얘는 중복조합으로 넘어가는 거죠. 중복조합. 6H4 이렇게 되겠다. 그죠? 물론 함수는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고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요거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을 막 붙여주지. 그치?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뒷장에 또 함수 문제가 바로 있거든요. 함수의 개수 찾는 문제 한번 보자. 이거 어렵다 이거. 7쪽에 4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풀어봐요, 얘들아. 4번. 이게 풀다 보면요, 막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건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딱 좀 정하고 갈게요. 자, 어떻게 정할 거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일단 그럼 전체적으로 함수가 몇 개죠? 5파이세요. 그죠? 1, 2, 3, 4에서 2, 4, 6, 8, 10으로 가는 거니까
5파이 4. 그러면 625개인가요? 자, 이만큼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들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그런 함수들을 집합 A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2개 이상인 함수들만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집합으로 표현을 할게요. A라는 집합으로. 그 다음에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인 함수. 얘네들을 집합 B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A 교집합 B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A 교집합 B의 원소가 몇 개냐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죠. 맞니? A 교집합 B의 원소가 몇 개냐. 근데 이 A 교집합 B를 직접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반대로 여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상황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거는 전체 집합이 아까 전체 원수 함수의 개수가 625개였잖아. 625개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를 뺄 거예요. 이렇게.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게, 자, 요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게 이게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드모르간의 법칙, 그치? 그럼 이것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집합 빼는 거죠. 그치? 교집합.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생각해봐.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A 여집합. 원소하는 거. A가 아까, 그치? A가 치역의 원소가 2개 이상인 애들이었잖아. 그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함수들을 말하죠. 그러면 지금 1, 2, 3, 4에서 2, 4, 6, 8, 10으로 이렇게 함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죠? 보내고 있는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하나의 원소한테 몰빵한다는 얘기죠. 그죠? 몇 개 나오겠어? 5개 나오지. 2한테 몰빵한 거, 4한테 몰빵한 거, 6한테 몰빵한 거, 이런 식으로 5개 함수가 나오겠죠? 얘는 5개입니다. 요거.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5개. 동윤아,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B가 뭐였냐면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인 것이었죠. 그럼 B의 여집합은 뭐예요? 그렇죠.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3의 배수가 아닌 것.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치역에 있는 2, 4, 6, 8, 10 중에 3의 배수는 딱 6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B가 간단히 말하면 치역에 6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 집합 B인 거고요. 그치? 그럼 B의 여집합은 뭐야? 치역에 6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6을 제외한 나머지 넷한테 함수를 만들면 되잖아. 그치? 이거 몇 가지예요? 4파이 4. 그러니까 4의 4제곱, 256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뭐야? 이거는 자, A의 여집합이 아까 뭐였냐면 치역의 원소 하나밖에 없는 애였죠. B의 여집합은 6이 안 들어가 있는 애였죠.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면서 6은 안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치역의 원소가 하나니까 몰빵을 하는데 누구한테 몰빵하면 안 돼? 6한테는 몰빵하면 안 돼. 그럼 2한테 아니면 4한테 아니면 8한테 아니면 10한테. 딱 4개 나오는 거지. 4개. 그쵸? 얘가 4개인 겁니다. 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5 더하기 256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257가지가 됩니다. 257가지. 그래서 이 257가지를 아까 뭐 몇에서 빼자? 625에서 빼면 이제 답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625 빼기 257 그래가지고 300 얼마죠? 68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요러한 함수 문제. 자, 그 다음에 함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위에 있는 예제 한번 보고 갈게요. 예제 7페이지의 위쪽에 예제. 이게 사실 뜯어보면 별로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술이 4개 있는데요. 이 4개의 구술을 5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나눠 넣는데 A, B에 들어가는 구술의 개수의 합과 C, D, E에 들어가는 구술의 개수의 합이 서로 같대요.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2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 A, B 쪽에다가 구술 2개 넣어주고 C, D 이쪽에다가 구술 2개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먼저 우리가 4개의 구술을 둘로 나눌까? 4개의 구술을 1번 구술, 2번 구술, 3번 구술, 4번 구술 이렇게 했을 때 이 4개의 구술을 둘로 쪼개 봅시다. 4개의 구술을 둘로 쪼개는 방법이 몇 가지죠? 자, 여러분 옛날 옛적에 배웠던 것 중에 이거 기억나요? 분할은 뭐고 분배는 뭐였지? 분할은 그냥 쪼개는 분할은 그냥 쪼개놓기만 하는 거고 분배는 나눠주는 쪼갠 것을 나누어 주는 게 분배였죠. 자, 우리가 분할을 하는데 지금 구슬 4개를 둘로 분할을 할 거잖아요. 이때 분할의 개념에서 보면 4개의 구슬 중에서 2개를 뽑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구슬 중에 2개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분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2개 지금 구슬의 개수가 똑같죠. 똑같은 그룹이 2개가 나왔을 때는 이 4C하고 2C 했을 때 중복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에 4C2를 할 때 1, 2를 뽑고 두 번째 2C2를 할 때 3, 4를 뽑으나 첫 번째 4C2를 할 때 3, 4를 뽑고 두 번째 2C2를 할 때 1, 2를 뽑으나 결과적으로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따로따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곱하기 2팩분의 1을 했었죠. 그치? 개수가 똑같은 그룹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거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이 구슬들을 1, 2하고 3, 4로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 어차피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 이 그룹이랑 이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을 A, B에다가 집어넣고 어떤 그룹을 C, D에다가 집어넣을 건지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바로 이어서 분배가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분배. 그죠? 그럼 2개의 그룹을 2개에다가 나눠주는 거니까 분배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또 2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래서 분배까지 다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까지가 몇 가지가 돼? 6가지가 되나요? 그치? 그럼 지금 이제 어디까지 정해진 거냐면 내가 1번 구슬, 2번 구슬을 A 상자, B 상자에 넣을 거고 3번 구슬, 4번 구슬을 C, D, E 상자에 넣을 거야 까진 정해졌어.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뭘로 생각하는 거야? 1, 2번 구슬을 A, B 상자에다가 넣는다. 근데 넣을 때 조건이 뭐냐면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2개의 구슬을 하나의 상자에 같이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 구슬을 넣어주는 이 과정이 이제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중복순열로 계산하는 거죠. 그죠? 중복순열로. 뭐라고요? 다시 해볼게요. 나한테 1번 구슬, 2번 구슬 서로 다른 2개의 구슬이 있어. 이 2개의 구슬을 A 상자, B 상자에 집어넣을 거야. 그치? 근데 뭐 한 상자에 하나만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1번 구슬을 가지고 여기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고를 수 있고 또 2번 구슬을 가지고 여기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고를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중복순열로 계산이 되는 거고 요 과정이 2파이 2가 되겠죠? 4가지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3번 구슬과 4번 구슬을 C, D, E라는 상자에다 집어넣죠. 요것도 중복순열. 얘는 계산 어떻게 해? 3파이 2가 되겠죠. 그죠? 3파이 2.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 6가지와 4가지와 9가지를 다 곱해서 답을 찾을 거다. 몇 번이죠? 21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가서요. 8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제목이 뭐니, 재경아? 같은 것이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은 것의 개수만큼 그 같은 것들의 순서는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붙여가지고 나눠주죠, 분모에다가. 이게 기본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유형은 뭘까요? 길찾기 문제죠, 그쵸? 길찾기 문제. 그래서 오늘 니네에게 강조하고 싶은 유형이 함수 문제랑 길찾기 문제, 요 두 가지.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기본적인 길찾기 문제에서는 자,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면 민주야 몇 칸을 움직이는 거야? 9칸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5번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4번이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해?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하죠, 그렇죠? 요거를 그대로 이제 입체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입체 도형이 되면 그냥 화살표가 몇 종류가 되는 거야? 세 종류가 되는 거죠, 그죠? 세 종류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는 지금 몇 칸이에요? 4칸. 뒤로는 3칸. 위로는 2칸. 이렇게 움직이지. 재경아 총 몇 번 움직여야 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네. 총 몇 번의 움직임이 필요해?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9번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 중에 4번 똑같고 3번 똑같고 2번 똑같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9팩을 4팩, 3팩, 2팩으로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길찾기 문제 많이 풀어봤지만 항상 무슨 조건이 붙어있단 말이야. 그 조건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낼 수 있어야 되고, 역시 또 길찾기 문제 하나 해볼게요. 9페이지에 6번 문제 한번 보죠. 6번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6번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게 아니에요. A에서 일단 어디로 갔대? B로 갔대. B를 찍고 그리고 다시 C로 왔대요. 그쵸? 근데 중간에 C 지점을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A에서부터 먼저 B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C로 왔는데 A에서부터 B로 가는 이 과정 중에는 C를 지나가지는 않았어. 이런 거죠. 그쵸? 이런 거 우리가 가장 흔하게 풀 때 어떻게 풀어요? 흔히 쓰는 방법? 전체에서 C를 지나가는 방법을 뺀다. 네. 그쵸?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떻게 풀기도 하죠? 그쵸? 이 C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애를 고르죠. 요렇게 대각선으로 보통 긋죠. 요렇게 그어가지고 왜요? 봐봐. 여기하고 여기 이 두 점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P하고 Q라고 생각을 하면 P하고 Q라고 이름을 붙이면 자, 그러니까 들어봐.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 저 셋 있잖아. C, P, Q 있지. C, P, Q 대각선 상에 있는 저 세 점. 저 세 점 중에 반드시 한 점만 지나서 가게 되죠. 네. 그런 성질을 갖는 점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질이 대부분 저렇게 대각선상에 놓이는 점들을 골라보면 저 점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거쳐가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A부터 B까지 가는데 C를 거쳐가지 않았다. 이 말은 P를 거쳐서 갔거나 Q를 거쳐서 갔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A부터 B까지 가는 전체 방법 중에 C를 지나가는 방법을 빼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정해준 점처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갔다가 C로 돌아오는 경우와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갔다가 C로 돌아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겠죠. 자, 요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동윤이 해볼까? A부터 P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자, P에서 B까지 가는 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몇 칸 움직이죠? P부터 B까지 가려면 몇 칸? 5칸 움직이지. 근데 그 중에 똑같은 게 몇 개 몇 개? 가로로 3번, 아래로 2번이잖아. 그럼 3개 2개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개를 배열하는데 똑같은 게 3회. 요렇게. 그쵸? 자, 그럼 B까지 도착했고 B에서 다시 C로 가죠. 이것도 봐봐. B에서 C로 가는 것도 몇 칸 움직이는 거야? 5칸을 움직이는 건데 위로 3칸, 왼쪽으로 2칸이니까 또 3팩, 2팩이 되죠. 그쵸? 몇 가지니 이거? 200까지가 되죠. 200까지. 자, 재경아. A에서 Q까지 가는 방법. 하나. 쭉. 맞죠? 자,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갈 거야. Q에서 B까지 갈 거야. 몇 칸을 움직여야 돼요? 그죠? 5칸을 움직여야 돼요. 그죠? 5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에 오른쪽으로 4칸을 가고 아래로 1칸만 가면 되죠. 그럼 5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똑같아? 4개가 똑같아. 맞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또 B에서 C까지 가는 건 아까랑 똑같아. 요렇게. 몇 가지예요? 50까지. 그 답은 250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찾기 문제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풀이 방법이 하나 있죠. 그치? 숫자 써가지고 이렇게 더하는 거 있잖아. 그쵸? 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숫자를 써가지고 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지금 봐봐. C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C는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여기는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예요. C를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점들도 지나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쓰는 겁니다. A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쪽에다가 1, 1, 1 쓰고 오른쪽에 1 쓰고 그 다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 계속 더해 나가면 여기가 2가지, 여기 3가지, 여기 4가지. 요 옆에는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2가지. 그러면 5가지, 여긴 9가지. 여기 또 2가지, 7가지, 16가지. 2가지, 9가지, 25가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A부터 B까지 오는데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 거야? 요게 25가지라고 지금 구한 거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방법은 아까 구했잖아. 몇 가지였어? 10가지였죠. 답은 1번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이러한 길찾기 문제 중에서 요 위에 문제 하나 또 풀고 갑시다. 위에 예제 3번 한번 답 찾아봐 얘들아. 예제 3번. 밑에 풀이 보지 말고 예제 3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해볼까요?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서 이게 노가다를 안 할 수는 없어. 하나씩 찾는 걸 안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꼼꼼하게 찾으면 되는 건데 지금도 1, 2, 3이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도록 5개를 택한다. 그 택하는 과정까지는 하나씩 써보는 거죠. 일단 1, 2, 3이 무조건 하나씩은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1, 2, 3이 무조건 하나씩은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확실하고 추가로 2개를 더 선택해 줘야 되잖아. 이 2개를 더 선택할 수 있는 이 경우가 뭐가 있어요? 일단 1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자, 또는 1, 2, 3 고른 상태에서 1, 2를 고를 수도 있고 또 1, 2, 3 고른 상태에서 1, 3을 고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1, 2, 3 고른 상태에서 2, 3을 고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5개의 숫자를 택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고
그럼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제 다 뭐 해주면 돼 이제? 그쵸. 나열, 그쵸. 배열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재경아, 이거 몇 개 배열하는 거야? 5개 배열하는데 그 중에 겹치는 게 몇 개야? 3개, 자, 얘는 몇 개 배열하는 거야? 5개, 겹치는 게 몇 개야? 4개, 2개, 2개. 이렇게. 그쵸. 자, 이것도 몇 개 배열해요? 5개, 겹치는 게 2개, 2개, 2개. 그쵸?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얘만 20개고 밑에는 다 30, 30, 30이죠? 답은 110. 그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좀 가볼게요. 12페이지에 이거 2번. 자,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풀이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 얘들아. 알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오늘 강조했던 지금 2번하고 3번 두 개 풀 거거든요. 2번이 함수 문제, 3번이 길찾기 문제야. 그지? 자, 2번부터 보면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5, 6, 7, 8, 9에서 5, 6, 7, 8, 9로 쏘는 함수인데요. A가 3의 배수면 FA도 3의 배수예요. 그러면 3의 배수 체크해야 되겠네? 누가 3의 배수죠? 6하고 9가 3의 배수죠. 그러면 일단 이 6하고 9라는 친구들은 무조건 6하고 9한테밖에 못 쏜다는 얘기지. 그쵸? 6하고 9는 6하고 9한테밖에 못 쏴. 근데 6이 6한테 쏠 수도 있고 6이 9한테 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조건이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누가 있어요? 5, 7, 8, 셋이 있죠. 5, 7, 8, 셋이 있는데 이 5, 7, 8이라는 녀석들은 뭘 만족해야 되냐면 FA가 F6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봐. 아까 전에 6이라는 녀석은 6한테 쏘거나 아니면 9한테 쏴야 됐죠. 그죠? 6이 만약에 6한테 쐈다면 그럼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5, 7, 8이라는 이 세 친구는 누구보다 작은 애한테만 쏴야 돼? 그죠? F6보다 작아야 되는데 F6이 6이잖아. 그치? 그럼 6보다 작은 애한테만 쏠 수 있는 건데 6보다 작은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5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6이 6한테 쐈을 때가 그렇다는 거고 6이 누구한테 쏠 수도 있지? 6이 9한테 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6이구나. 6이 누구한테 쏘느냐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자, 둘로 나눠서 갑니다. 첫 번째 F6이 6일 때 하고요. 두 번째 F6이 9일 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 왜 F6이 중요한 거라고? 이것 때문에. 자,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랬으니까 여기서의 A란 5, 7, 8 셋을 말하죠. 네. 이 세 녀석은 이걸 만족해야 된대. FA. 그러니까 5, 7, 8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 걔가 6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6이 만약에 6한테 쐈다면 네. 5, 7, 8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는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지. 근데 6이 9한테 갔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렇죠? 6이 누구한테 갔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고, 자, F6이 6일 때, F6이 6일 때면은 지금 오른쪽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딱. 그럼 이 상황에서 먼저 9 생각해봐. 9. 9는 6과 상관없이 9는 그냥 6한테도 쏴도 되고 9한테도 쏴도 되는 거죠. 9는. 그치? 그러니까 9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지. 그치? 두 가지. 이거는 F9가 몇 가지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F9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 7, 8이라는 친구들이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자, 아까 설명한 조건에 의해서 지금 같은 상태라면 5, 7, 8들은 선택권이 있나? 무조건 누구한테 쏴야 돼?
셋 다 5한테 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 7, 8이라는 녀석들은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F5나 F7이나 F8이나 전부 다 5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저 F9라고 쓴 거예요? F9라고 쓴 거야. 너무 대충 썼니? F9가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1번 경우는 다 합쳐봤자 몇 가지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쪽 연두색 뭐라 쓰신 거예요? F5는 F7은 F8은 5다. 연두색 안 쓸게. 자, 2번. 자, 2번은 근데 경우가 좀 많죠. 2번은 지금 6이 누구한테 썼어요? 6이 9한테 썼어요. 6이 9한테 쏘게 되면 자, 일단 F9는 뭐 영향이 없어. F9는 무조건 6 아니면 9한테 쏘는 거니까 F9가 두 가지인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야? 578. 그지? 578. 이번에는 578들이 쏘는 화살표를 맞은 애가 9보다만 작으면 되죠. 많잖아, 그럼. 5도 괜찮고 6도 괜찮고 9도 괜찮고 9라고 썼니 이거? 왜 이렇게 써놨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7도 괜찮고 8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5라는 애한테 선택권이 몇 개 생겼어? 네 가지가 생겼죠. 그쵸? 5도 네 가지 선택권이 생겼고 7도 몇 가지? 7도 네 가지가 생겼고 8도 네 가지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9보다 작은 애한테 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의 3제곱이 됩니다. 이 4의 3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F5와 F7과 F8이 각각 네 가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 그럼 곱하면 얼마인가요? 128가지인가? 128가지, 그치?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니까 답은 몇 번? 132번이 되겠다. 더해줘. F6이 6일 때하고 F6이 9일 때 이게 동시에 벌어질 수 있어? 아니잖아.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더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마지막 3번 문제는 시간이 자 핵심만 얘기를 할게요. 이 3번 문제 좀 어렵거든요. 3번 문제 좀 어려운데 포인트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답을 한번 찾아봐 얘들아. 자, 3번 문제는 상황이 뭐냐면 A라는 지점에서 갑이 출발을 하고요. B라는 지점에서 을이 출발을 하는데 둘이 동시에 출발했고 속도가 똑같아요. 최단 거리로 가요. A도 갑도 C까지 가고 을도 C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갑니다. 그런데 C라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면 좋겠대요. 다시 말하면 C라는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는 서로 만나지 말자 이거야. 만나지 말자. 근데 생각해보면 얘도 지금 최단 거리로 가고 있고 얘도 최단 거리로 가고 있으니까 을이 막 이렇게 넘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넘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갑과 을이 만날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만 만날 수 있을까? C줄 3개.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네. 그렇지 않니?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갑하고 을이 그러면 약속을 한 거야. 자 우리 요 라인에는 오지 않기로 하자. C라는 점에 도착하기 전에는 이 옆에 있는 점들 있죠. 이런 점들은 우리 오지 말자. 여기 오면은 만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에는 오지 말자 이렇게 약속했어. 근데 갑과 을이 둘 다 그 약속을 지키면 여기서 안 만나겠죠. 여기서 안 만나고 C에서만 만나겠지. 그죠? 근데 갑이나 을 둘 다 그 약속을 깼다. 깼어. 둘 다 요 라인에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갑이 이렇게 가고요. 갑이 이렇게 가고요. 을이 만약에 여기로 오지 않고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되잖아 결국. 그치? 이 초록색 라인에 오면은 결국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초록색 라인에
초록색 라인에 걸쳐서 오는 방법과 걸치지 않고 오는 방법 중에 자 여기 여기를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P, Q, R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얘네는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R점은 지나지 말기로 하자. 알이 여기. 여기 Q는 여기. 그러니까 R점을 지나지 말기로 하자. 그 말이 이 연두색 라인을 지나지 말자 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니? 그러면 그 R점을 지나지 말기로 하자라는 그 약속을 둘 다 지킨다면 당연히 C에서만 만나겠죠. 그 전에 안 만나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면 C에서만 만나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R점이나 혹은 그 이전에 만나버리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갑을이 모두 다 R점을 지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를 빼줄 거예요. 이걸 빼준다는 건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약속을 지켰다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나면요, R점 말고. 어디? R점 그러니까, 말고 그냥 C라인에 있어. 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경우도 보면요. 여기서 처음 만났죠. 근데 여기서 처음 만났다고 해도 결국은 R점을 지나갔죠. 그치?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나더라도 결국 R점을 지나가면 C가 되기 전에 만난 거고 R점을 끝까지 안 지나가면 C에서만 만난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R점을 지나갔으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둘이 동시에 R점을 지나갔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둘 다 R점을 안 지나가야지만 아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R점을 안 지나가야지만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잘 생각해봐. 이게 조금 그 길찾기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1강 끝까지인데 그냥 전체가 어. 전체가 그냥 이거 전체요?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싹 다 풀어보면 되는데 레벨 C 한번 풀어봐 얘들아. 한번 풀어보는데 니네가 이제 풀어보고 나서 레벨 C가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조금 조정을 할게요. 근데 한번 1강은 한번 풀어봐. 레벨 C까지. 그래가지고 레벨 2까지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 레벨 레벨 2까지는 무조건 풀어야 되고 전체는 이거야. A부터 C까지 가는 방법 있잖아. 갑이. 근데 그거 A 갑이랑 요리 간걸 바꿔야 돼. 곱해야지. 아, 그죠? 저는 그 점 찍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대체 어디에 무슨 기준으로 찍는 건지.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수고했어요. 쌤, 조금만 길찾기 아. 모음집 없어요? 동윤아, 재경아 일로 와봐. 길찾기 모음집 없어요? 그거 주시면 안 돼요? 길찾기 모음집이요? 네. 토요일날 해볼까? 네. 자, 아니